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심각하게 나와서 오늘 이런 촬영을 하나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림을 자기가 잘 그렸어. 굉장히 공들이고 열심히 하고 그림을 정말 아름답게 완성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어디엔가 그림을 출품을 해야 돼요. 공모전이라든가 그룹전이라든가 어떤 전시회에 자기 그림이 출품을 해서 그 그림이 카달로그 도록에 인쇄되어 나왔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서, 오늘 그거를 없애는 방법, 그런 게 없고 정말 내 그림이 내가 그린 그대로 도록에 어떤 웹사이트에 그대로 인쇄되어 나오는 비법을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사실은 비법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독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여러 제자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엄청나게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촬영하는 거를 한번 시범을 직접 보이면서, 이렇게 찍으면 되고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또한 이렇게 찍어도 사인이 잘리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미리 드리고 우리가 시연을 하기로 해요. 사진을 잘못 찍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 이제 자세히 인서트 화면으로 크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는 위가 많이 나오죠. 하늘이 내가 그린 것보다 더 넓게 나왔어요. 그러나 해변은 더 좁게 나오고, 이걸 직각으로 자르면 여기에 인서트 화면에 나오겠지만, 트리밍을 하게 되면 새는 날아가요. 그런 심각한, 그러면서 인쇄가 나왔는데 어떤 이들은 뭐야, 내 그림 인쇄가 잘못 나왔잖아요. 그래요. 인쇄소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이 새는 날아가고 있어요. 새가 날아가고. 그 다음 거, 또 이건 반대로 밑을 많이 나오게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또 트리밍을 하면 사인이 날아가. 그러네요. 이 끝에 사인이 없어져. 그리고 아까 해는 더 작아지고 해변만 더 넓어졌어. 그러네요. 이런 문제가 있어. 또 이렇게 촬영했을 경우, 수평 수직을 맞추지 않고 옆으로 크게 촬영했을 경우는 이것도 또 트리밍을 하면 이 위는 날아가죠. 새도 날아가고. 그리고 새가 날아가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작은 점에서 트리밍을 하면 요만큼은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99%에 가까운, 이렇게 정확히 찍으면 트리밍을 해도 내가 그린 그림 그대로, 내가 그림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무지 이거 중요해. 여러분들이 이걸 간과한 채, 이 생각을 안 한 채 그냥 띡 찍어서 어디다가 올린다, 정말 그거는 안 돼요. 나 오늘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전 10회한 작가들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 짓이라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빨리 고쳐야 돼. 잘못된 방법은 고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우리 작가들은 개인전을 하거나 어디에 그림을 낼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을 들고 전문 스튜디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돈을 지급하고
그 스튜디오에서 수평 수직을 카메라 초점도 맞추고 노출을 맞춰서 정확하게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록을 만들었어요. 이건 팩트야, 사실이야. 그 당시도 정말 잘 나가고 자기 자신을 아꼈던 작가들은 다 그렇게 했고요. 그거 아닌 작가들은 대강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올렸더랬어요. 그만큼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 강해야지만 모든 게 잘 나와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화소가 높아서 고화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예를 들면 형광등이 위에서 나오죠. 해가 어디서 떠? 땅에서 떠? 위에서 뜨죠. 스튜디오 같으면 여기 노출을 맞추는데 우리가 사진 촬영할 때는 그 생각을 해야 돼. 해와 형광등. 그래서 세워서 놓고 촬영하는 것보다 이건 내 경험이에요. 바닥에 놓으면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빛이 골고루 온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뭐 하나를 할 텐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촬영했는데도 장소 이동에 따라서 그림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 보면 깜짝 놀래. 그래서 이렇게 찍고 수채화는 실내에서도 촬영이 가능해요. 말라버리니까. 유화는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촬영하는 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유화 물감이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빛의 난반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허옇게 나와. 되도록이면 자연광으로 가는데 자연광에서도 햇볕이 쨍한 상태가 내 그림이 잘 나올 거야.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햇볕이 되도록이면 쨍하지 않는 곳. 더 좋은 건 가림막이 천장에 있다든가 좌우에 빛을 차단할 정도의 그러한 공간에서 촬영했을 때 최적의 촬영 장소예요. 저기 우리 촬영하는 감독님이 포토그래퍼니까 제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전문가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림, 작품을 잘 그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내 그림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사진사가 사진을 잘못 찍으면 안 아름다워 보이듯이 가족 사진 찍을 때 우리가 메이크업도 하고 뒤에 백 롤도 깔고 하듯이 사진이 여러분들 그림에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림은 자기네 공간에만 있지만 사진은 전국에 전 세계에 떠돌아다녀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한번 실험을 같이 하기로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오케이. 네. 네. 촬영을 할 때 저기 보면 햇볕이 지금 쨍한 공간이 있어요. 저런 공간에서 하면은 사진 촬영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림막이 있고 주변이 차단이 되어 있으면 더욱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이 여기저기서 새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빛을 차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진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차단해 주는 것이 최적의 그림 사진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드락이라 그래요. 이거를 스티로폴 같은 우드락을 이렇게 의자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가려주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차단이 돼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서 설명을 못 하는데 이거를 내 구탱이를 다 가려주기만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전부 다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그림의 색깔이라든가 모든 거는 정확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카메라를 어떻게
그림에다가 대고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이 그림하고 이 내 카메라가 수평이 똑같이 맞아야 돼요. 초점을 가운데 두고 카메라가 누워있는 각도로 수평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최적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밑에가 많이 나오겠죠. 또 이렇게 하면 옆에가 많이 나오겠죠. 또 이렇게 하면 위가 많이 잡힌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수평 수직을 잘 맞춰야 돼. 사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눌러야 돼. 촬영을 네. 해야 돼요. 네. 이건 지금 동영상이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다 잘려 나중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이야. 어떤 사람은 심하게 이렇게 찍어서 나한테 인쇄해달라 그래. 도로게 말이 안 돼. 그래서 항상 바인더, 카메라와 그림이 사각이 상하 좌우가 다 맞게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로 해요. 어느 정도 빛이 잘 감춰진 최적의 장소에서 촬영을 하면 그림과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색깔이 똑같아요. 거의 바닥에 있는 그림과 카메라 속에서 보이는 색깔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쪽 장소로 내가 이동을 해볼 거예요. 저 그림하고 모니터하고 색이 어때? 달라 보여요. 좀 다른 게 아니라 확연하게 다르지 않아? 네, 달라요. 파란색으로. 네.